자, 앞서 했던 내용을 조금 복습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와 로직의 집합이라고 했죠. 자, 데이터는 변수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문자열 변수, 숫자 변수, 개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걸 출력하는 문장입니다. 그 반면에 제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자바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클래스 형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건 어떻게 바뀌는가? 지금처럼 이 두 부분이 별도로 만들어진 클래스라고 하는 예약어를 쓴 unrun 클래스 안에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쓰는 방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있죠. 여기는 바로 선언된 변수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뭘 선언하고 있느냐? 자, 새로운 클래스를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이 URC를 객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 변수명인데 이 데이터 타입입니다. 변수명으로서 URC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이 URC는 뭘 가리키고 있느냐? 이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일부 요소를 꺼내오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점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죠. 그래서 URC.name 하게 되면 얘를 의미하고 URC.age를 하면 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실제 실행을 시켜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실행 결과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얘입니다. 자기 내부에 선언된 변수를 그대로 출력했죠. 아래쪽은 뭐냐? 외부에 별도의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고 별도의 클래스가 존재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걔를 만들어서 생성해서 그 안에 있는 내부 요소인 그 요소의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해주고 있죠. 클래스를 쓰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썼을 때 출력되는 거 보시면 딱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솔직히 지금 현재 제가 이 비실행 클래스라고 부르는 이거 일반적인 우리가 만든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굉장히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실행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클래스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만들 때 특정 구성 요소를 가집니다. 이제는 그 구성 요소를 가진 클래스를 제가 만들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클래스의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자, 이 부분에 제가 지금 추석 처리를 해서 실행되지 않도록 만들었고요. 새로 이제 제가 필드 영역을 만들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초기화된 값이 없습니다. 그냥 변수 선언하듯이 그냥 변수 선언만 했을 뿐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생성자 영역, 메소드 영역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즉 필드 영역, 생성자 영역, 메소드 영역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생성자 영역은 뭐냐? 앞서 했던 이겁니다. 우리가 클래스라는 예약을 써서 만든 변수, 즉 객체를 만들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식으로 만듭니다. 그럴 때 오른쪽에 보시는 이 모습이 이 모습과 유사하죠? 똑같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안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값을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는 에러라는 에러.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쓸 수는 없고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호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호출하느냐? 일단은 제가 기본 생성자만 설명을 드리고 아래쪽은 잠깐 건너뛰겠습니다. 자, 메소드 영역이라고 별도로 있는데요. 이 메소드 영역은 내부에 있는 이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을 정의한 함수의 집합입니다. 우리가 객체 지정 프로그램에서는 함수라고 쓰지 않고 우리가 메소드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메소드 영역이라고 제가 표현했고요. 근데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소드 영역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특수한 메소드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 메소드 영역, 제가 동쪽이라고 썼죠. 마지막은 정적 메소드 영역. 현재는 제가 정적 메소드 영역은 잠깐 뺐습니다. 빼고
이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해놓게 되면 이제 직접 보시는 것처럼 직접 접근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클래스 객체 제한 프로그램에서는 이와 같이 합니다. 자, 보시면 4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화면을 줄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제가 4개의 메소드, 4개의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함수 이름이죠. 함수 이름. 첫 번째 함수는 여기에 있는 값을 꺼내와 주세요. 두 번째 함수는 내부에서 특정 인자를 받아서 여기 있는 값을 초기화해 주세요. 또는 할당해 주세요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 두 개의 함수죠. 하나의 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를 가져와 주세요. 나이를 세팅해 주세요. 즉 이런 식으로 하나는 값을 넣어주고 하나는 값을 읽어오는 이렇게 쌍으로 된 우리가 함수의 집합을 저희가 get, set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럼 필수냐? 아닙니다. 꼭 이러한 방식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값을 꺼내와서 리턴해주고 여기서 값을 받아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썼더니 코드를 읽기 편하더라, 가독성이 좋더라라고 하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일종의 그 관례처럼 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름은 꼭 굳이 똑같은 이름을 쓸 필요는 없죠. 값을 꺼내오고 채울 수 있는 다른 이름의 다른 형식의 함수가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반 메소드 영역이라고 해놓고 동적이라고 표현했죠. 이거와는 다른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메소드는 다음과 같은 거죠. 이 함수의 목적은 뭐냐? 지금으로부터 봤을 때 20년 후에 나의 현재 나이가 몇 살이냐를 알아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아규먼트 인자를 넘겨준 건 없고요. 현재 나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세팅이 되었다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20년 후의 나이를 되돌려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함수 같은 경우 이렇게 호출을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호출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얘기한 get, set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urc 바로 오지 않고요. urc에 getName 하고요. 그 다음에 더 클래스 내부에 있는 함수죠. urc에 getAge 이렇게 해준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아까와 같은 동일한 어떤 출력 결과를 볼 수 있는데 다만 차이는 뭐냐? 현재 지금 값이 초기화 된 값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출력을 하게 되면 null과 0이 출력이 될 겁니다. 보시죠. 맞죠? null과 0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적절하게 이러한 것을 값을 넣거나 가져오게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urc 아까 값을 넣어주는 게 있었죠. name, set name 해서 여기다가 저희가 허길동이라고 했습니다. 허길동 그리고 urc 어, 35.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 번 더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값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생성자에 보시면 앞에 봤던 이 생성자와는 다른 생성자가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앞에 거와 다르게 값을 받는 파트가 있고요. 값을 받았을 때 그 받은 값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this라고 하는 용어가 좀 궁금하실 텐데 this는 클래스 그 자체를 이 클래스로 쓰는데 객체를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this는 뭐냐? 바로 얘입니다. 얘를 this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바 프로그램 안에서. 그래서 여기 this는 바로 이 클래스의 객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값을 넣어줍니다.
마찬가지 여기에다 값을 넣어주는데요. 외부에서 값을 이렇게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성자는 같은 클래스 이름과 같은 함수와 같은 모습의 이 생성자는 각각 인자가 없는 경우는 기본 생성자,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자 있는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아까 앞서 보다시피 값을 객체를 만든 다음에 값을 채워주고 호출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식으로 미리 값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온길동 이렇게 하겠습니다. 넣어주고 똑같이 값을 꺼내서 출력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의 변수를 선언할 수 없듯이 같은 이름의 객체를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여기를 URC로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UR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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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C1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객체에 대해서는 2라고 붙여주겠습니다. 2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결과는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행 클래스, 일반적인 U 클래스, unknown 클래스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었는데 변수 두 개를 만든 거죠. 이전과 같은 방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드는 게 맞나요? 이렇게 만드는 게 맞나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개발자가 자기가 상황을 결정하고 이것은 그냥 아무런 값도 안 주고 세팅을 내가 직접 외부에서 해서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만드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미리 값을 초기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값을 넣어주고서 활용하는 게 맞다 하면 아래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 특정 기능이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는 개발자가 또는 설계자가 결정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같은 시스템 내부에서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하나 좀 이상했던 게 있었죠. 초기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기에 제가 기본 생성자를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생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일이 생겼죠. 그런데 제가 아랫부분을 제가 추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석으로 처리를 하고 여기서도 인자 있는 생성자를 제가 이렇게 추석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에러가 없어졌죠. 그리고 실행하면 실행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내가 만들 때 이 생성자는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를 내가 만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성자를 만들지 않으면 JVM이라고 하는 자바 가상 머신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이 부분 코드를 자동적으로 생성해 줍니다. 내가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마치 이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자동적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내가 굳이 생성자를 만들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생성자 호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내가 인자 있는 생성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정의를 했다 가정해 보십시오. 내가 인자 있는 생성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바 가상 머신을 실행을 할 때 얘는 생성자를 이미 만들었구나 라고 결정하고 굳이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에러가
발생한 거고요. 인자 있는 생성자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코드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당연히 얘는 지금 에러가 있기 때문에 정상 실행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인자 있는 생성자가 필요해서 정의를 했다면 자바 가상머신은 자동적으로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성자를 만들 때는 기본 생성자와 인자 있는 생성자를 같이 만들게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러한 이유 때문에